부두에 배를 접안시키자마자 미리 도착해서 대기 중이던 화로차가 가까이 바짝 다가섭니다. 곧바로 붕장어를 실어갈 모양인데요. 차로 한가득 터질 듯 담아낸 붕장어. 무게는 과연 얼마나 나갈까요? 126. 개체량 측정이 끝나면 붕장어들은 곧장 부트로 향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붕장어 자루 끝으로 집중되는 순간인데요. 화로차 위로 무사히 탕도할 때까지는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화로 상태로 유통되는 붕장어는 선도 유지를 위해선 시간과의 사투를 벌여야만 합니다. 수조차로 옮겨 싣는 과정에서부터 분주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루 저 배양 양이 한 800kg. 그러면 3일 했거든. 네. 그러면 한 2,400kg 정도 되더라고. 그럼 가격으로 치면 대략 얼마 정도? 가격을 치면 뭐 2,400만 원. 아, 지금 시가로 만족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 이것으로 만족해야 돼. 더 1,000kg, 2,000kg 잡으면 좋지만은 그래도 뭐 내 복용이 하고 이것으로 이제 하면 적자면 영은 아니기 때문에 한 800kg만 잡으면은 막 만족을 느끼면서 또 열심히 일해야지. 170 하나. 고생스러웠던 바다에서의 순간들이 이렇게 또 씻은 듯 사라집니다. 한동안은 불경기로 인해 붕장어 소비가 줄면서 다들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는데요. 어둡고 긴 터널일수록 그 끝은 더 환히 빛나는 법이죠. 대변항에서 출발한 화로차를 따라 도착한 곳은 다시 통영입니다. 거대한 물량장으로 쉴 새 없이 화로차들이 드나들고 있는데요. 물량장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건 역시나 붕장어들입니다. 서해와 제주도, 부산 기장 앞바다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에서 어획된 붕장어들이 이곳으로 집결하게 되는데요. 수천 킬로그램의 붕장어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물량장 한편에 줄져 서 있는 작업자들입니다. 오로지 손끝 감각에 의지해 붕장어를 분류하고 있다는 선별 기능사들. 뭐 보고 그러실 거예요? 뭐 보고 그냥 사이즈 보고 이거 쪄서 맛있어요. 35cm부터 5cm 단위로 선별한 다음 제각각 별도의 수조로 직행시키는데요. 크기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극명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랍니다. 국내에는 큰 고기 위주로 판매가 되고 구이용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아까 중간 사이즈는 일본용으로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분류 작업을 해서 6단계로 분류 작업을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거대한 화로차 한 대가 또다시 물량장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낯선 번호판을 달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국산 붕장어를 수입하기 위해 직접 찾아온 일본 업체 관계자라는군요. 일본 장어보다도 살을 찌고 기름이 많고 일본에서는 못 보는 장어가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중간 사이즈가 제일 인기가 많고 35cm에서 50cm 사이가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초밥에 밥이 위에 올리기가 딱 좋은 거가 그 사이즈라고 생각합니다. 덮밥도 튀김덮밥에도 그 사이즈가 한 마리가 올라가기가 보기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불황에도 수요가 많아서
35cm에서 50cm 사이의 붕장어들은 이른바 골든 사이즈라고 불린답니다. 주로 기장 앞바다에서 잡힌 붕장어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15kg씩 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15kg가 좀 넘던데 그거는 왜? 아, 예, 고기들은 먹이를 먹고 있으니까 뭐 나중에 일본 가면 감량이 날 수 있어서 좀 더. 수출 물량을 주문에 따라 15kg씩 나누어 담는 것만 해도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인데요. 오늘 안에 출고해야 할 양이 많아서 서둘러야 한답니다. 오늘 수출되는 양은 한 4,000kg 정도 되고 한 달에 한 5만 kg 정도 싱가포르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통영을 거쳐 일본으로 가는 붕장어들은 내일이면 일본인들의 식탁에 오르게 된답니다. 그날 오후 정춘기 선장과 선원들은 또다시 바다로 나갈 채비를 서두릅니다. 이거 꺼내라. 붕장어만 내리고 곧바로 출항인데요. 보름아, 앉아. 앉아. 사장님, 아니 내 안에 강아지가 있네요. 아, 이거는 개안의 강아지는 요 가에 접안해질 적에 지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 거기 밧줄 타고 올라온답니다. 그러니까 이 개가 있으면 냄새 때문에 개 냄새 때문에 지가 아예 배에서 못 올라오게 돼 있다고. 전기선이나 그런 거로 깔고 먹기 때문에 이빨 깔기 때문에 거의 누전될 확률이 많아. 그럼 배에 화재가 일어나고 이래서 이제 강아지로 보통 싣고 다닙니다. 뭐 통상 배들이. 아, 보름이 테레비 놓고 출근하네. 기상이 허락하는 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늘 바다로 달려나가는 정선장과 선원들. 투망 작업을 하는 4명 선원들의 합친 경력만 해도 80여 년 차 베테랑인데요. 조업하기 전에는 언제나처럼 망중한을 즐겨봅니다. 여기가 선산카페인데 선산카페에서 마시는 커피가 최고입니다. 최고. 건설을 위하여. 스탠바이 5분. 아, 또 조용히 해야지. 자, 안전사고 없이 만선을 기하면서 투망. 모두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또다시 시작된 선상의 하루. 선원들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거대한 톱니바퀴를 돌리기 위한 동력원의 역할을 해냅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손끝을 따라 줄줄이 바다로 던져지는 만 개의 통발. 기계의 속도에 맞춰 일정한 간격으로 투망이 이루어지다 보니 한 번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는 멈출 수도 없는 고단한 작업입니다. 대륙을 유랑하는 집시처럼 망망대해를 하염없이 누비다 보면 어느새 수평선 너머로 해가 저물기 시작하는데요. 대낮에 시작한 투망 작업은 6시간이 흘러 캄캄한 밤중이 되고서야 끝이 납니다. 새벽 2시에 눈을 떠 온종일 분주했던 선원들에겐 장장 18시간의 강행군이었는데요. 긴 하루 끝에 드디어 두 발 뻗고 휴식을 취하는 선원들. 쉽사리 잠이 오질 않는 모양입니다.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아, 나중에 5월달 1년. 5월달 되면 1년? 예, 예. 돈 벌면 어디에 쓰세요? 인도네시아, 엄마. 엄마. 예. 아, 아, 땅콩 샷이다. 아, 반장 좋다.
아직은 이곳이 낯설 막내 소피를 살뜰히 챙기는 갑판장. 소비 회사 몇 살이에요, 소피? 24살. 그렇지 한국말로 4월 3일. 한국 왔다고. 말고. 아 4월 3일 날 예, 24살. 예. 그럼 니 아직 23살이래. 지금 23살. 와, 니뭐 4월 3일 되려고 아이 물었니? 니 그럼 아버지한테 거짓말 했느니? 와, 우리 다 전체적으로 다 아버지가 하거든요. 자기 엄마가 이제 나이가 이제 56, 5, 엄마 엄마? 55, 6, 56. 그렇게 전부 다 이제 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안 계시거든.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든. 예, 좀 하고 이제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 엄마 아파요. 전화하고 한국 말이지.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뭐? 엄마. 엄마 소식. 어려운 형편 탓에 일찍부터 선원 생활을 시작했다는 소피. 사실 가족이 그리운 건 한국 선원들도 매 한 가지입니다. 보름에 한 번씩은 본다고 봐야지. 그리고 뭐 바람 날씨 뭐 기상이 악화되고 이런 거 들어가니까 그때 잠을 내가 잠깐 뭐 하루 정도 집에서 쉬다 오고 거의 그렇습니다. 이제는 가족보다도 돈독한 사이가 된 선원들. 보는 거 아이가? 하자. 베비. 참 케이크. 하자, 아버지. 하자. 베비 있어요. 몇 개월? 애기 몇 개월 이거? 2개. 2개 쌍둥이. 2개 쌍둥이. 의지할 것 없는 거친 바다에서 선원들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선생님, 오늘 하루는 어떠신가요? 마대로 어장이 시간을 소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게는 여사람들도 오늘 시도 못 하고 오늘 좀 피곤한 하루였지. 아니 바로 지금 상태로서 바로 누워 바로 잠들어 사실. 잠은 어디서 주무세요? 나 이제 이 보금자리 내 보금자리 있습니다. 이 아담 보금자리 거대한 죽부인도 요 옆에 있고 아주 좋습니다. 아유 피곤하다. 아이고. 앞으로 2~3시간 남짓. 붕장어가 통발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이때가 하루 중 유일하게 눈을 붙일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눈 깜빡하는 사이 다시 찾아온 양망의 시간. 몸은 비록 천근만근이지만 모두 칼같이 출근을 완료했는데요. 아무렇지 않은 듯 태연하게 작업을 시작했지만 비까지 오락가락 내리는 상황이라 작업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녹록지 않은 여건에도 분주히 작업을 이어가는 선원들. 다행히 붕장어는 꾸준하게 올라와 주는 것 같은데요. 짧은 시간 동안 제법 많은 양의 붕장어가 잡혔습니다. 그야말로 쉴 틈 없이 돌아가는 공장식 양망 시스템. 통발과 분리된 밧줄은 곧장 통로를 지나 선미에 있는 작업자들에게 이어지는데요. 다음번 투망을 위해선 전달된 밧줄을 곧바로 사려놔야 한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끊어져 버린 밧줄. 모든 작업이 일제히 중단되는데요. 작업이 왜 멈췄어요? 오다가 왜 줄이 가래 펴져서 그래. 지금 건지할 거예요, 건지. 선장의 신호가 떨어지자 캄캄한 바닷속으로 갈고리가 투입됐습니다.
드넓은 바다에서 오직 갈고리 하나로 끊어진 밧줄을 찾아낼 수 있을지 사뭇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어느새 날까지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끊어진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부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사람 손으로 해저 바닥을 훑어내듯 일일이 뒤져가며 통발을 찾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상황은 점점 더 여의치 않습니다. 갈고리에 끌어 올리라 했는데 어장이 막 이동을 많이 해버렸다고. 그럼 조리 때문에 이동한 건가요? 물 조류 때문에. 설상가상 비바람까지 더욱더 세차게 몰아칩니다. 지금까지 건져 올린 거 말고 아직 건져 올려야 될 양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한 2,500개. 2,500개 통발이요? 예, 예. 그게 이제 밑에 있는. 예, 예. 불밑에 있죠. 꼭 찾아야지요. 그 부표가 그 있으니까. 네. 그 힘을 그려야지. 선택의 기로에서 승부수를 던진 정춘기 선장. 어장이 건재도 안 걸리는 이유가 요 배하고 어장 자체가 이동한 자체가 한 2.5km. 선장이 판단해, 이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시간만 잡고 일단 초기로 가서 부자로 잡아봐야 되겠다. 과연 선장의 승부수가 통할지. 선원들 얼굴에도 수심이 가득합니다. 잠시 후 드디어 부표가 시야에 들어왔는데요. 긴 장대를 이용해 서둘러 부표부터 건져 올리는 선원들. 이 부표를 잡지 못하면 2,500개의 통발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겨우 부표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부표에 엮여있던 밧줄을 양만기와 연결해서 작동시켜보는데요. 올라온다. 대줄 잡아 올려. 또다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줄 올리라. 댕기 삐라. 댕기 삐야 되긴데 그 철져갖고 이런 게는 찡긴다 이거 그게. 잡았는 거를 줘라 살. 아따 참. 양만기에 통발이 끼어버린 진퇴양난의 상황. 열심히 댕기 줘라 빨리. 그래 빨리 탁 잡으면 댕기 삐야 탈락이 되긴데. 그렇게 한참을 매달려 애태운 끝에 드디어 통발이 끌려오기 시작합니다. 줄줄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통발을 보고 나서야 이제 겨우 마음이 놓이는 것 같은데요. 시간이 늦어진 만큼 남은 양망 작업에 박차를 가해봅니다. 열자식으로 어장을 놨는데 요 끄트머리 어장이 요 위에 어장을 차고 올라왔다고 결론이죠. 이동을 해가지고 이거하고 어장이 이게 합작이 돼도 붙었다고 결론이지. 눈이 맞아갖고 사랑이 눈이 맞아갖고 붙어. 그런 게 참 이게 막 때리도 못하고 치기도 못하고 이게 어장끼리 저끼리 붙어놓으니까 이거는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이제 물을 뭐라 해야지. 조류를 뭐라 해야 되는데 조류 뭐라 할 수도 없고.
참으로 파란만장했던 통발 실종 사건. 하늘이 도운 덕분인지 하마터면 잃어버릴 뻔했던 통발들에서 줄줄이 붕장어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선원들이 양망 작업으로 분주한 사이 한편에선 붕장어를 꺼내 골라 담는 기관장. 그리고는 거침없이 붕장어 손질에 돌입합니다. 지금 이거 아침에 요거 구이 하려고. 아침에 구이. 아, 우리가 잡는 우리가 제일 먼저 먹는다고 해도 봐야죠. 뿐만 아니라 이번엔 값비싼 고등까지 등장합니다. 이거 팔아가지고 뭐 필요 있어도 뭐 서른들 뭐 조금 맛있는 거 사고 갑니다. 붕장어 통발에 제 발로 찾아 들어온 불청객인 동시에 선원들에게는 쏠쏠한 부수입이 되기도 한다는군요. 오락가락 변덕스러운 날씨만큼이나 길고 고단했던 밤이 지나가고 어느덧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20여 년을 배에서 음식을 해온 화장. 오늘도 선원들을 위해 산해 진미를 준비합니다. 간밤에 잡은 싱싱한 고등부터 깨끗하게 손질하기 시작하는데요. 생고등으로 먹을 거예요. 아, 초장식에서. 생으로 드셔도 되나 보죠? 신선한가 봐요? 아, 금방 올라온 건데 바다에서. 여기에 끼니마다 밥상에 올린다는 붕장어 역시 푸짐하게 준비합니다. 장어를 계속 잡기대로 장어를 좋아하나 보죠? 평생을 먹는 사람도 있는데 싫어하지 않아요. 손맛 좋은 화장. 오늘은 특별히 붕장어 튀김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선상에 고소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약간 여기가 사랑방 같은 데가 봐요. 여기 휴게실역이요. 와서 커피도 한잔 하고 밥도 먹고 놀기도 하고. 윤석 뭔가 바라는 눈치입니다. 하나, 오르마, 이리와. 붕장어배 마스코트답게 장어를 제일 좋아한다는 보름이. 귀한 갈치도 장어 앞에선 찬밥 신세입니다. 선원들을 위한 식사 준비도 이제 얼추 끝나가는데요. 작업 도중 잠시 들러 갈치 한 점으로 허기를 달래는 선원. 사장님이 맛있는 거 많이 했으니 나시겠어요. 맛있는 거 많이도 모른다. 촬영하라. 우리 맨날 장어 먹어요, 장어. 주식이 장어지. 밖에서는 먹기 힘든 건데 여기가 주식이네요. 주식이지. 하루도 한 바지 먹으니까. 아버지! 여기 저기 갖다 놔. 열심히 빼라. 밥 먹으러 왔어요? 배고파요? 장어튀김 먹으러 왔다. 아, 장어튀김 먹으러 왔어. 장어 있어. 장어 있어. 한국 사람보다 더 장어를 좋아해. 뭐지, 아버지? 아, 감사합니다. 밥하랴 손님 맞으랴 오늘 아침 유난히 분주한 화장. 아무리 바쁘더라도 주방 뒷정리는 곧바로 해치워야 직성이 풀린다는군요. 사장님, 여기에서 물은 어떻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물? 예. 발전기에서 보다가 돌아가고 이제 물이 나오는데 횟수. 청수는 다해서 물을 받아와갖고 쓰고. 이 안에 물탱크도 엄청 크겠네요.
한 60개 이상 들어간다 하던데 60더라. 며칠 쓸 일이에요? 우리 쓰기 나름이니까 한 보통 한 10월 한 20일 정도 되는 거죠. 목욕탕이 2개야. 그 시각 작업을 끝낸 갑판장이 아들 같은 막둥이를 위해 손수 등목을 시켜주고 있는데요. 와, 소피야. 아이고, 시원하다. 예, 감사합니다. 야, 소피. 와, 됐어. 됐어, 네가 먹어. 됐어, 삐졌다. Handsome boy. Handsome boy. Handsome boy. 뜨끈한 등목으로 개운하게 일과를 마친 두 사람. 그 사이 나머지 선원들도 양망 작업을 마무리 짓고 갑판 청소와 통발 정리까지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모두가 손꼽아 기다린 식사 시간. 오늘도 역시 푸짐하게 항상 차려져 있는데요. 애들이라서 장사지 바쁘고. 장어를 시중에서 이렇게 먹으려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장어만 30만. 이 고동하고 다 합치면 몇십만씩 되지. 아까 요 고동 키로에 12,000원. 가격보다 정성이 좋아, 정성이. 셰프님 정성이. 여기 쌀? 쌀? 쏟아지는 칭찬이 못내 쑥스러운 화장. 그렇게 오고 가는 칭찬 속에 허기진 배를 든든히 채운 오후. 다음 투망을 위해 포인트를 이동하는 중인데요. 선원들은 이 순간에도 누구보다 바쁜 한때를 보냅니다. 갑판 한가득 밧줄을 풀어두고 작업 삼매경인 선원들. 줄이가 마모가 돼가지고 네. 빼내고 네. 저 색으로 보충 채우는 중입니다 지금. 한 번에 투망하는 통발의 수만 무려 10,000개에 이르다 보니 통발을 엮어주는 밧줄의 길이 또한 90km에 달하는데요. 유사시에 대처하기 위해선 평상시에 준비돼 있어야 한답니다. 지금 그 매듭은 뭐 때문에 매듭을 짓는 거죠? 통발, 어부 열끼는 거라 이거를. 한 번에 작업하는 양만 해도 통발 300개 분량, 약 2.7km의 밧줄을 매듭 지어야 한답니다. 작업은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너울이 점점 더 크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파도가 되게 심한데 몇 미터 정도 될까요? 파도가 몇 미터 되거나 봐라. 합쳐야 봐라. 경험상 몇 미터인가요? 기관장님 좀 이야기를 좀 해줘라. 몇 미터고. 딱 참. 한 2m, 3m 되는데 뭐 그래 작업이 가능한? 겨울에는 2m, 3m는 아마 뭐 작업하는데 기준이고 한 4m, 5m 이래 될 때는 작업이 안 되는 거고 폭풍 비오기 그때는 뭐 회계에서 우리 다 연락이 들어와가지고 뭐 안전 작업하라고 이렇게 불러대려고 뭐 우리가 하고 싶어도 작업이 안 돼. 한국말 할 줄 아는 거 뭐예요? 한글방? 마클리안자? 노래방? 야, 소피. 야, 웃기네. EBS 에듀케이션 방송. 알았어. 알았습니다. 코리아. 코리아? 아무튼 저 녹화해놨다가 집에 인도네시아 보내줘. 아버지 한번 먹으러. 알았어. 알았습니다. 알아이. 예, 나중에 엄마. 거친 파도에 맞서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치열한 삶의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 어떠한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꿈을 향해 내달리는 이들의 도전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속될 겁니다.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붕장어의 생을 걸고 삶을 이어온 건 통영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본격적으로 어획하기 시작한 붕장어는 가난했던 시절을 버틸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었습니다. 붕장어 배가 만선으로 돌아오면 그 옛날 마을 어귀에선 어김없이 이렇게 붕장어를 널어 말리던 풍경들이 곳곳에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싱싱한 생물 붕장어를 산지에서 곧바로 손질해 말린다는 반건조 붕장어. 본격적인 손질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답니다. 바로 얼음찜질인데요. 1시간 정도 딱 놔놔요. 네, 움직이면은 칼이 잘 안 나가. 딱 그대로 딱 찍이나요. 고기로 뭐 기질로 식이가지고 업작 안 하거든. 이러하면은 칼질도 잘 되고 고기 선주도 좋고 그다음 막 그대로 산거 그대로 우리가 이거 따가지고 건조로 식입니다. 차가운 얼음물에서 1시간을 대기한 붕장어는 비로소 손질하기 좋은 상태가 되는데요. 가시가 많기 때문에 보기보다 손질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에 몇 마리나 잡으세요? 몇 마리? 뭐 많이 잡을 때는 뭐 100kg 잡으면 뭐 300마리도 잡을 때도 있고. 네. 이렇게 장어를 많이 잡으시면은 꿈에서 장어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꿈에서 가끔 아주 가끔 한 번씩 보여요. 작업 후에는 부산물도 꽤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뼈나 내장 같은 거는 뭐 폐기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내장이 수육해가지고 많이 나가죠. 우리 통영에는 뭐 소주, 안주 이런 거를 좋아하잖아요. 그럼 장어는 버릴 게 없네요? 네. 버릴 게 몇이 진짜 없지. 버릴 하나 버릴 게 없어. 통영 사람들에게 붕장어는 그야말로 아낌없이 내어주는 고마운 존재. 하지만 이물질과 핏물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선 바닷물과 민물을 번갈아가며 여러 차례 씻어내야 하는 수고가 필요하답니다. 손질을 끝낸 깨끗한 붕장어는 부둣가 덕장으로 옮겨 한 마리씩 곱게 걸어 말립니다. 아이고 잘 마르겠다. 자연 바람이니까 바다에서 뭐 요 바람에 불면은 간이 요 바다에 물이 날면서로 이 바다 저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건조하기가 좋아요. 건조하면은 고기도 맛도 있고. 이렇게 한나절만 말리면 감칠맛이 더 깊어진다는군요. 생물 같은 경우는 구이를 하면 보드랍고 입에서 녹는 맛이 나고 이제 반건조에는 구이를 할 경우는 쫀득한 맛이 나고 저 양념을 발라서 쩔 경우에는 또 부드러운 맛이 나고 이중 맛이 나는 거지. 건조하고 생물하고. 예전에는 이게 이제 식구들이 명절이나 이러면 많이 모이니까 요걸 건조집에서 사가지고 건조를 해가 쪄도 먹고 또 구이도 해 먹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현재도 그렇게 이제 식구들이 뭐 최고로 하는 게 이제 장어는 명절 되면 많이 나가니까. 붕장어를 말리기에는 동풍이 부는 3, 4월이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하는데요. 볕이 뜨겁고 날이 습해지면 생선을 말리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바닷가 사람들의 지혜는 이렇듯 생활 속 깊이 녹아 있습니다. 분주했던 하루가 저물러 항구 위로 어둠이 내려앉은 깊은 밤을 지나고 나면 캄캄한 새벽부터 불을 환히 밝히고 손님을 맞는 곳이 있습니다. 올해로 반백년째 가업을 잇고 있다는 통영의 별미 시락국밥집인데요. 시래기와 된장을 풀어넣고 은근히 끓여낸 시락국이 이 집의 유일무이한 메뉴입니다.
그 옛날 뱃일을 나가던 어부들과 시장 상인들의 허기를 달래주던 시락국. 지금은 멀리서도 이 맛을 보기 위해 통영을 찾는답니다. 공국 비슷하지 맛이. 다른 데는 아무래도 이래 한 번씩 먹어보면은 좀 연하고 그런데 여기는 좀 시락이 좀 진한 것 같아요. 변치 않는 깊은 맛의 비밀은 바로 붕장어 머리와 뼈를 넣고 끓인 장어 육수에 있습니다. 기본 육수를 우려낸 데만 해도 자그마치 5시간 이상 장어 머리와 뼈가 으스러질 만큼 푹 고아야 한다는군요. 통영 앞바다에는 장어가 물이 세서 좋고 그 장어를 뱃사람들이 옛날에는 한 집 건너 보통 배 한 채씩 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들이 그 자녀들이 전부 다 뭐 그때는 고등학교 다 시키고 통영에 그 장어가 유명해지다 보니까 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원들이 쉽게 잡술 수 있고 새벽에 간단하게 드시는 데 좋아요. 손님들에게는 간단한 한 끼 식사지만 완성까지는 총 9시간을 끓여야 하기 때문에 결코 간단한 음식이 아닙니다. 뭐 새벽에 부담 없이 먹고 갈 수 있는 좀 구수하고 좋은 것 같아요. 맛있어요. 이 한 그릇엔 참으로 많은 이들의 정성이 담겼습니다. Standing on the platform, watching you go. It's like no other 어장 투마하는 시간은 작년 6시간을 걸리거든요. 또 자신과의 싸움이 좀 저녁 때문에 좀 너무 좀 외롭다. 너무 작업에 대한 집착을 하다 보면 좀 고독하고 그런 생각이 간혹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삶의 바다에서 도전을 멈추지 않는 바다 사나이들이 있습니다. 엘리아에서 무슨 정충리하고 바다하고는 이거 내 운명이고 내 팔자야 이게. just still crushed with